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3G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민생을 부탁해. 이번에는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행복 파트너 근로복지공단 만나보겠습니다. 박종길 이사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근로복지공단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적 산재보험공단이라고 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냐면요. 네.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고용보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을 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체불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체불근로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세 달치 임금을 대신해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는 임금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아하. 또 근로자들이 그 긴급 생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그 노후 생활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임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직장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인 거죠. 그렇군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업재 이 보험 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 이렇게 많은 분야를 진행하다 보면 조직도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막대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실 좀 이름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이다 보니까 이름이 좀 약간 정체성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매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64개 지사와 그다음에 병원도 14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00개 직장 어린이집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네. 저희들이 직접 37개를 운영하고 있는 등 약 130개 정도의 우리 소속기관이 있고요. 예산도 1년간 10조 5천억을 쓰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정부 기관으로서는 두 번째로 큰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정체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또 국민들한테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뭐 해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지난해 5월 30일 취임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약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해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크게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움직여야 된다. 한쪽은 노동보험, 즉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노동보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안심을 드리는, 그래서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은, 또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활을 안정시켜드리자.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을 일터에 안심을 드리고 아하. 생활에 안정을 드려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 파트너가 되자. 네.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겠는데 이름 딱 그대로입니다. 근로자들의 네. 복지를 위해서 모든 일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대표적인 건 또 산업재해보험이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 산재보험이 벌써 60주년이 됐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사회보험이 4가지가 있거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네.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사실 마탱입니다. 1964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18세기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고민이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걱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치료비는 누가 대어줍니까? 또 그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고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개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산재보험이구나 해서 네. 1964년도에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없던 직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근로자임에 불명한데 법적으로는 사업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님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님들 이분들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분류돼서
근로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예.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이나 준비도 돼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주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인데요. 네. 최근에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일을 네. 하는 행태를 보니까 근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노무도급이라 합니다. 다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만 제공하는 도급 형태가 있는데 이걸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특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노무 제공자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바꿔서 택배, 뭐 퀵서비스, 대리운전, 뭐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인데요. 아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고용보험을, 산재보험을 다 가입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보험료를 아. 근로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을 하지만 그렇죠. 이 경우는 도급 사업주가 아하. 50% 내고요. 그리고 네. 특고 노무 제공자가 50% 반반씩 부담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노무 제공자라는 또 저도 생소한 단어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종 직업들 그러니까 근로자이면서 사업주로 분류되는 이런 분들의 이게 이렇게 보시면 반은 네. 개인 사업자 그렇죠.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반은 근로자 형태를 이렇게 반 근로자 반 뭐 사업자 형태를 가진 분들을 노무 제공자라고 합니다. 그럼 노무 제공자한테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근로자랑 똑같나요? 근로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과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비는 건강보험과 달리 100%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은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에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이 70%를 생활비로 드리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혹시 영구적 장애가 나오면 장애급여를 드리고요. 혹시 잘못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 유족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퇴직연금. 예.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또 퇴직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 저조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한다는데 이건 뭔죠? 그 퇴직연금을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대기업의 300인 이상 대기업은 퇴직연금 가입률 90%가 넘는데요. 네. 30인 이하는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기금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형이라는 게 뭐냐면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내는 이 퇴직급여액을 네. 한 군데 모아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익률이 7%였고요. 올해도 7%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10% 그리고 근로자에게 10%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년 정도 되었는데요. 벌써 저희들이 보니까 7,200억 정도 적립이 됐고 10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그리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